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중화 반응을 하기 전에 뭐에 대한 중화 반응을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에 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수도 있겠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걔네들하고 결합해 있는 Cl-, Na+,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몰수를 구해야 한다. 일단은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1학기 중간고사 때처럼 자세하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의 질량을 뭘로 나눠줘야 되는 게 있을 거냐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OH가 있고요. NaOH는 화학식량이 40이에요. NaOH가 2g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NaOH 2g의 몰수는 2g을 질량을 화학식량의 얼마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40. 얘네들 이제 사실상은 40g/몰 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걸 거거든요. 1몰에 40g이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게 되면 얘네들이 몇 몰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냐면 20분의 1몰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은 화학식량으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요 단원에서 더 많이 쓰여요. 1번보다는 2번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건데, 이거는 몰농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려면,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가지고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겠어?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구해서, 이 부피의 단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약자로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약자로 표현을 하면 저는 더 편하기는 해요. 뭔 거냐면 몰농도는 라지 M을 써요. 용액의 부피는 뭐를 써요? V를 써요. 그래서 몰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몰 n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겹치는 것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약자로 영어로는 표현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질량은 W라고 보통 쓰거든요, 화학에서. 근데 화학식량은 우리가 또 라지 M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화학식량도 라지 M이고 몰농도도 라지 M이니까 자꾸도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글로 다들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몰수라고 하는 것 외에, 자, 화학반응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화학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개수의 비는 무슨 비하고 똑같아요? 몰수의 비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지. 내가 HCl을 물에다가 녹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온화가 H 플러스와 Cl-가 돼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만약에 HCl이 나한테 0.2몰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0.2몰로부터 수소이온도 몇 몰이 만들어질 거고 0.2몰이 만들어질 거고 Cl-도 몇 몰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 0.2몰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지. 이거를 갖다가 하나만 더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CaOH2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온화가 되면 CaE 플러스 더하기 EOH-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의 개수의 비는 1대1대2가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CaOH2가 0.2몰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칼슘 이온은 물에 녹아서 전부 다 이온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칼슘 이온 몇 몰 만들어질 거고 0.2몰이고 OH-는 몇 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0.3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는 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얘기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먼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2SO4가 있어요. H2SO4 수용액이 있는데 얘네들은 몇 몰 농도짜리냐면 0.2몰 농도짜리의 H2SO4 수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느냐 하면은 200ml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수소 이온의 몰수는 얼마야? 혹은 SO4E-의 몰수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그러면 저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한 식은 H2SO4가 이온화가 되면 EH 플러스 더하기 SO4E-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화학 반응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개수의 비가 1대 2대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H2SO4가 몇 몰인지를 갖다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0.2몰과 그다음 0.2몰 농도와 200ml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H2SO4의 몰수를 일단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몰농도 얼마에다가 0.2몰 농도에다가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 거겠어? 0.2리터야 라고 해가지고 0.04몰이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얘가 0.04몰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이온은 그거의 몇 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2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얘는 0.08몰이고 SO4E-는 1대 1이 되는 거니까 SO4E- 몇 몰이 만들어지는 거야? 0.04몰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aOH 수용액이 있어요. NaOH 수용액이 몇 몰 농도짜리냐면 0.2몰 농도짜리고 몇 밀리 있냐면 100ml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Na 플러스의 몰수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구해줘 라고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NaOH는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거고요. 1대 1대 1이니까 얘의 몰수 구하면 얘네들 몰수 그대로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NaOH의 몰수를 구할 거예요. 얘네들의 몰수는 0.2몰 농도 곱하기 0.1리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몇 몰이 있는 걸 거고요. 0.02몰이 있는 걸 거고 그럼 거기에서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Na 플러스도 몇 몰? 0.02몰. OH 마이너스도 0.02몰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걸 갖다가 나올 때마다 이걸 이렇게 계속 써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어때? 귀찮아요. 귀찮으면 안 되는데. 자,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잖아. 귀찮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 저거를 저렇게 일일이 할. 그럼 이제 한번 봐봐. 내가 얘를 어떻게 했냐면 H2SO4의 몰수를 먼저 구했어. 그 몰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몰농도 곱하기 몰을 해서 구해놨어. 부피를 해서 구해놨어. 얘의 몰수가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해졌다는 얘기야. 되겠어? 거기에서 H 플러스는 몇 몰이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 앞에 2가 곱해졌잖아. 그게 바로 뭐야? 이 화학 반응식에서 얘가 수소 이온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 SO4E-는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거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걸 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어요? 얘가 이온화가 돼서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거든. NaOH에서 Na 플러스 몇 개 만들어질 것 같아? 1개. OH 마이너스 몇 개 만들어질 것 같아? 1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가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2나 1과 같은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수를 우리가 스몰 n으로 표현을 해요. 되겠어? 그러니까 몰수하고 저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MV를 구해서 H 플러스는 가수인 2를 곱해가지고 0.08이 나온 거고, 맞아요? 얘는 가수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1에 해당하는 거니까 1 곱해가지고 그냥 0.03몰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해가지고 얘네들의 몰수가 구해졌고 여기서 Na 플러스 하나 나오고 OH 마이너스도 몇 개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그냥 1씩 곱해가지고 0.02, 0.02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어떠한 이온의 몰수를 구해야 한다. 어떤 이온의 몰수. 이거는 어차피 이미 수용액 속에서의 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액 자체의 몰농도와 부피를 곱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면은 그 이온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1몰당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가수인 n을 갖다가 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공식은 NMV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온화라고 하는 얘기를 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한번 가볼 건데,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만나야 되는 거겠어요? 산과 그 다음에 염기가 만나야 되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가 만날 건데 이 중화 반응을 할 때에는 굳이 브린스테드로우리 뭐 이런 걸 갖다 따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나는데 산은 그럼 물에 녹아서 반드시 무슨 이온을 갖고 있어야 되고 수소이온을 갖고 있을 거고 양이온은 다 똑같이 수소이온이고 무엇은 다 다르게 다 갖고 있겠어요? 음이온들을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반드시 무슨 이온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수산화 이온이 있겠고 음이온은 다 공통적일 것이고 무슨 이온은 다 다르게 갖고 있냐면 양이온은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나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가 만날 수 있는 거야?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얘네가 뭐가 될 거냐면 H2O, 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뭐를 갖다가 방출을 하느냐 하면 열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을 방출을 하는 무슨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뒤에 있는 거, 제일 처음에 예전에 했었던 거긴 합니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 흡열 반응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중에 일부를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높아지겠죠. 주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용액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진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사실 기억은 나요. 중화 반응점을 찾을 때에는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자 여기서 하나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1학년 때보다 이제 조금은 이제 높아지게 될 테니까 용액의 온도를 결정을 하는 요인이 있어요. 용액의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 정확하게는 온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겠죠. 온도의 변화량을 결정을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학년 때는 그냥 뭐만 가지고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의 수산화이온의 수예요.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 얘네가 반응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고 반응을 적게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낮게 나타나는 거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즉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은 결국에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뭐가 돼요? 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성한 물의 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더라.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결정이 되고요. 하나 더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용액의 양이에요. 용액의 양, 부피. 단 비열이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비열이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용액의 양이 2배가 되면 온도 변화량은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겠지. 내가 열을 똑같이 가했는데 한쪽은 1ml가 있고 한쪽은 100ml가 있고 한쪽은 1L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부피가 10배가 되면 온도 변화는 몇 분의 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 2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용액의 양이 커질수록 온도 변화량은 작아질 거고 반응한 애들이 많아지면 온도는 많이 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도 체크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할 때 무조건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중화 반응에서의 뭐가 되는 걸 거고요. 핵심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알짜 이온 반응식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알짜 이온 반응식이야 라고 하는 거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우리가 1학년 때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선 뭐 이제 염이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진 굳이 뭐 문제들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얘네끼리 반응을 했으니까 결국은 짝꿍 바꾸는 거잖아요. 짝꿍 바꿨을 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건 물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될 것인데 염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염은 반응한 산과 염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염의 종류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는 저 염이 누구밖에 없었냐면 NaCl밖에 없었어. 1학년 때의 산과 염기 이 중화 반응 배우긴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 다 그냥 NaOH하고 HCl만 반응했지 다른 것들이 반응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어떤 문제집을 펼쳐도 진짜 심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 NaCl이랑 NaOH만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 염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 염은 이제 좀 이따가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염에는 물에 녹는 염이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염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물에 녹는 염들은 그냥 워낙에 많으니까 그냥 물에 녹는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물에 녹지 않는 염 두 가지만 암기를 하고 가실 겁니다. 다 칼슘 이온 들어가 있으면 돼요. CaCO3와 CaSO4는 물에 녹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 기억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물에 녹는 염으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될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물에 녹는 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 뭐밖에 없는 거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물이 만들어지는 것만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HCl하고 NaOH가 반응을 하잖아. 그럼 HCl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떨어져서 다닐 거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떨어져서 다니다가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쟤네 물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녹는 염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런 Cl-나 Na 플러스 같은 걸 우리가 무슨 이온이라고 해버리게 되는 거냐면 구경꾼 이온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물에 녹지 않는 염의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만들어진 거 해볼까요? CaOH2랑 H2SO4가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는 CaE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들이 떠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는 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들이 떠다니다가 둘을 섞어버리니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만나갖고 뭐가 만들어질 거고 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잖아. 반응을 하니까 물에 녹지 않는 염이 만들어질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알짜 이온 반응식일 거야. 저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산과 염기의 반응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칼슘 이온하고 황산 이온도 그냥 둘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결합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앙금이 돼야 돼.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CaE 플러스랑 SO4E-가 만나서 CaSO4가 만들어져 이것도 알짜 이온 반응식이 돼버리는 거야. 반응을 하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반응에 참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알짜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 애들은 무슨 이온이 되는 거고?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 있는 거지. 물에 녹는 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구경꾼 이온이 존재를 하는 거고, 물에 녹지 않는 염의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기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냈을 때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잘 틀리기 쉬운. 그냥 H 플러스 여기 OH 마이너스 H2 이것만 쓰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되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온수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그리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쓸 때 산 쓰고 여기에다가 뭐 써? 염기 쓰고 여기에다가 물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써요? 염이 만들어져서 저걸 갖다가 이제 쓸 거잖아요. 이거를 쓸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반응식에서 이쪽의 형태는 바로 어느 점에서의 상태냐 하면 중화점에서의 상태예요. 중화점에는 딱 물과 뭐만 존재를 하는 거야? 염만 존재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걸 더 넣는 순간 산성이나 염기성이 돼버리기는 하겠지만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일단 HCl과 NaOH가 반응을 하는 걸 써본다고 쳐. 자, 얘네들이 항상 이 중화 반응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놓고 문제를 푸셔야지 쉽게 풀립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알아 하고서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쓰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H 플러스가 반응을 하겠지. 그럼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겠지. 몇 개씩 있어? 한 개씩 있으니까 물 몇 개 만들어지면 돼? 하나 만들어지면 돼. 그리고 얘네들 염을 바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뭐가 남아있겠어? Cl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남아있겠어? Na 플러스가 하나씩 남아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고서는 우리 문제를 풀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가 뭐 서술형에서 다 써라 라고 하면은 H2O 플러스 얘네들이 결합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지만 NaCl 이렇게 써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그냥 늘어놓고 문제를 풀 거라고. 뭔 말인지 되겠어? 늘어놓고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쪽의 상태가 어디에서의 상태라고 그랬어? 중화점에서의 상태라고 그랬잖아. 그치? 중화점에서의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화점에서는 물만 있고 Cl-의 수랑 Na 플러스의 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고요. 가로축에 만약에 HCl이 있고 여기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NaOH를 서서히 집어넣는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이온수의 변화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있었던 건 누가 있었던 거야? HCl이 있었던 거잖아. H 플러스랑 Cl-의 수는 서로 어땠겠어요? 같은 수만큼 N개면은 N개만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Cl-가 하나가 있었겠지. 여기도 Cl-가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Cl-는 수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구나 해서 Cl- 이렇게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여기서 OH-가 계속 들어오니까 수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 거고요? 줄어들 거예요. H 플러스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H 플러스가 보이는 한 얘네들은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러다가 얘가 딱 0이 되는 요 순간이 바로 무슨 성이 되는 걸 거고요? 중성이 될 거고요. 중성 이후의 순간들은 다들 무슨 성이 될 수밖에 없겠어?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되겠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저기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들 많으니까 얘네들을 연습을 하실 때는 쟤네들을 저렇게 나열을 하면서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필기를 하시면서라도. 자, 그래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했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할 거거든? Na 플러스부터 할게. Na 플러스는 들어와가지고 앙금이 되진 않잖아요. 자, 중화점에서 Na 플러스는 어때야 돼? 살아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중화점에서 Na 플러스 수하고 Cl 마이너스의 수가 서로 어때요? 같죠. 맞아요? 서로 같아.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게 중화점이잖아. 중화점에서 Na 플러스의 점을 먼저 찍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Cl 마이너스랑 똑같아. 이렇게. 되겠지? 서로 똑같으니까 똑같아에다가 점 찍고 0에서 일정하게 늘어나게 그려주시면은 이게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Na 플러스의 이온수 그래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V ml만큼 이제 집어넣었을 때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치? 자, 이번에는 OH 마이너스를 그릴 건데요. 자, OH 마이너스는 처음에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산성일 동안에는 OH 마이너스 보이면 안 되고 염기성일 때 OH 마이너스가 보일 거야. 되겠지? 근데 봐봐. NaOH에는 Na 플러스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OH 마이너스가 몇 개씩 나와?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 같은 수만큼 나오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Na 플러스하고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OH 마이너스. 그래서 0에서 요만큼 되는 데까지 얘 V리터 들어왔더니 N개 됐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몇 리터가 들어와야? V리터가 들어와야지 N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만약에 얘네들 이온수를 그리는 뭐 그런 게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기울기 이렇게 일정하게 같이 놔주는 것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요점 하나도 안 넣었을 때 이온은 몇 개가 있어요? Cl-N개에 H 플러스가 몇 개? N개 해서 몇 개의 이온이 있어요? 2N개의 이온이 있어요. 맞지? 자, 요만큼 볼까요? 여기 요점. 요점에서는 Cl- 몇 개? N개. H 플러스랑 Na 플러스 둘 다 몇 개씩? 2분의 N개씩 맞아요? 그래서 2분의 N개, 2분의 N개 총 몇 개? N개. OH-는 없잖아. 그럼 총 이온수 몇 개예요? 2N개야.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까? 양이온과 음이온수도 해볼게. 양이온 H 플러스로 몇 개? N개. 음이온은 Cl-로 N개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맞지? 자, 여기에서는 Cl-로 역시 음이온은 Cl-밖에 없잖아. 그치? 양이온은 H 플러스가 몇 개예요? 2분의 N개에 Na 플러스가 몇 개예요? 2분의 N개 해가지고 총 몇 개가 있게 되는 거겠어? N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중화점 볼까요? 중화점을 보시게 되면 중화점에서도 전체 이온수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는 몇 개일 거고요? 2N개인데 양이온은 누구로만 N개예요? Na 플러스로만 N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얘네들 보시고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그래프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N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에 해당하는 거는 누구만 N개가 있는 거예요? Cl-로 N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온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온수가 일정해요. 이온수가 일정해. 이온수는 일정한데 중화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뭐가 생성이 돼요? 물이 생성돼요. 즉 물의 양은 점점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중화점에 왔을 때 이온의 수는 그대로인데 이온의 뭐가? 농도는 제일 작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걸 거야. 되겠지? 이온 수는 그대로인데 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이온 수가 더 증가하는 정도가 큽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화점에서는 이온의 농도가 가장 어떻다라고 하는 거? 낮을 거야.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아요. 전기가 제일 안 통해요. 이온이 있으니까 전기는 통할 거거든? 근데 그 전기가 통하는 전류의 세기를 재면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왜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온의 수가 가장 작아서 라고 하면 안 돼요. 이온의 농도가 가장 작아서예요. 절대 어떤 문제에서건 마찬가지예요. 이온의 수가 작아서 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마시고 왜 전기 전도도가 가장 작아? 라고 하면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아서 라는 대답을 꼭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플러스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찾잖아요. 그쵸? 중화점을 찾는 방법을 1학년 때는 2개밖에 안 했어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 지시약의 색깔이 변화하는 걸 보고서 하겠고요. 하나는 온도가 가장 어떤 점? 가장 높은 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온도가 왜 가장 높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가장 많이 반응을 했을 테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어요. 중화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전기 전도도가 가장 어떤 점이다? 낮은 점을 찾아줘야 된다. 왜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다? 이온의 농도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온도 얘기 나왔으니까 온도까지 잡고 가볼게요. 얘네들의 온도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게 되면 자, 얘네들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 거예요. 왜 높아져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나와요? 중화, 열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갈수록 무슨 열이 제일 많기 때문에 중화열이 점점 증가를 할 거 아니야. 맞아? 반응하는 H+랑 OH-가 많으니까 열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이고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낮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온도는 왜 낮아지나요? 라고 하면 중화열이 적어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화열의 양은 여기나 이 점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생각해봐. H+가 10개가 있었어. OH-를 10개를 줬어. 그럼 중화반응 몇 번 했어요? 10번 했지. 근데 내가 OH-을 20개를 줬어. 그래도 중화반응은 몇 번 하는 거야? 10번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 여기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를 같이 그려볼게요. 이따가 필기하실 때 계속 잘 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를 그리잖아? 그럼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점점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질 거야. 되겠어?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점점 많아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몇 개씩으로 똑같은 거야. 10개씩으로 똑같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될까요? 이거는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결국에는 중화 열의 양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은 똑같은데 온도는 왜 떨어지냐고. 용액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 중화 반응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부피가 커졌잖아. 그럼 용액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되겠어? 용액의 양이 많아지니까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걸 거야. 되겠어? 된 거야? 반응한 H 플러스 OH-의 수는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생한 열은 똑같은데 얘는 V1L 넣고 얘는 2V1을 넣었잖아. 그럼 전체적인 부피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알고 계셔야 요 다음 게 중요하거든요. 자, 봐봐요. 아니다. 일단 얘하고 얘를 먼저 하시면서 요거를 사실 쟤네들은 그냥 이렇게 저쪽 말인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놓고
니들이 얘네들 갖다 빨리빨리 이제 한번 해봐봐. 그래야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요 다음에 조금 디벨롭 되는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정리하시면서 체크를 먼저 하시겠습니다.